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23.74를 기록했고요. 1.89%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4.57%의 급락이 있었고 다시 반등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반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숫자가 나오게 되었고 중국 5월에 판매 데이터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핵심은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어제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두 시장이 동시에 2분기 어닝의 기대치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2026년 말 절대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차가 프리먼트 공장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시가 되면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신호를 말하는지 오늘 스페이스X의 뉴스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나스닥은 0.03%가 상승했고 S&P는 0.13%가 상승하면서 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바크레이스는 AI 랠리가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고 이 포지셔닝이 한쪽에 쏠려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의 AI 랠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 탄탄한 기반 위에 있는 것인지 실제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리서치 한 곳이 IPO 10일 전에 현재 목표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라는 고평가의 경고를 내고 있는데 바로 이 기관의 이름은 모닝스타이고요. 현재 스페이스X의 가치를 7,810억 달러로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스페이스X의 시장 목표는 1조 7,500억 달러이고 이 44%의 수준 정도만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이야기보다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어제는 유럽에서 큰 소식이 나왔었고 오늘 또 다른 시장에서 같은 방향의 신호가 나오고 있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승용차 협회인 CPCA의 집계 기준으로 테슬라 중국 5월 도매 판매량은 85,982대라고 하는데 2026년 월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39.44%를 보여주고 있고 전년 4월 79,478대로 대비했을 때는 8.18%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따지면 378,8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3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인 2025년 연간 매출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었고 이 매출은 948억 달러로 2024년 977억 달러보다 줄어든 발표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반발과 이 중국의 BYD와의 경쟁 심화, 유럽의 판매 부진이 겹쳤던 시기였고 그때만 해도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의 데이터는 충격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에서는 655%, 덴마크와 스페인, 스웨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오늘은 또 중국에서 39.44%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큰 두 시장인 유럽과 중국에서 이틀 연속으로 강한 회복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발표는 7월 초에 예상하고 있는데 어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인도 숫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돌아오고 있다면 2분기 딜리버리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현재 이렇게 읽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국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진짜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테슬라가 5월에 중국에서 이지론이라는 파이낸싱을 새로 도입하고 있었고 기본 리얼휠 드라이브인 모델 3를 기준으로 최소 계약금은 55,900위안으로 책정했으며 83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5년 약정이고 진입의 문턱을 낮춰서 수요를 좀 당겨서 쓰겠다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5월의 수요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지만 6월이나 7월의 판매를 낮추는 효과가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게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 리스크를 걱정했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소비자의 전기차 수요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현재 프랑스에서 655%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가 이런 수요를 완전히 회복한 것인지 또는 이 파이낸싱 효과인지는 6월과 7월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 인도량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이 테슬라가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좋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숫자는 인도량이고 고객에게 실제로 인도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CPCA가 집계하고 있는 85,982대는 도매 판매 숫자인데요. 이것은 기가 상하이가 출고시킨 물량을 의미하며 한마디로 공장에서 차가 나간 숫자인데, 이 안에는 중국 내수 판매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물량도 포함되어 있고, 현재 기가 상하이가 테슬라의 글로벌 수출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 판매가 늘었다라는 것은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모두 증가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어제 나온 유럽의 판매 데이터와 오늘 나온 중국의 숫자까지 보게 된다면 현재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판매 숫자보다도 현재 프리몬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영상이 큰 화제를 얻고 있고, 만약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차량이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다라면 이런 숫자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광고를 보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매일 바쁘게 업무를 보시면서 동시에 국내외 주식이나 자산 관리 화면을 자주 확인하시는 이 스마트한 직장인 또는 투자자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이 외부 미팅이나 출장 중에 혹은 주말에 카페에서 급하게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거나 이 중요한 금융 로그인을 해야 할 때 은근히 찝찝하셨던 경험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카페나 공항의 공용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서 해킹이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내 자산 정보나 중요한 업무 데이터가 누군가에게 추적당할 수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거나 리서치를 할 때는 언제나 서프샤크를 가장 먼저 켜두는데요. 서프샤크를 쓰면 클릭 한 번으로 내 IP 주소를 안전하게 숨겨주고 모든 데이터를 강력하게 암호화해 줍니다. 덕분에 장소에 상관없이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내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자산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해서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제가 만족하는 부분은 기기 대수 제한이 없는 무제한 연결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보통 이런 보안 프로그램은 기기 제한이 있어서 불편한데 서프샤크는 메인 작업용 PC와 노트북은 물론 스마트폰과 타블렛까지 계정 하나로 모두 커버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의 링크 surfshark.com 테슬라 뉴스에서 코드 테슬라 뉴스를 입력하시면 4개월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고요. 30일 환불의 보장도 확실하니 외부 활동이 많으시거나 디지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 테스트 트랙에서는 위장되어 있는 차량이 포착되고 있는데, 바로 이 차량은 모델 Y L로 생각되며 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테슬라 차량 중 하나가 이제 미국 공장에서 검증 주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델 YL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지만 기본 모델 Y의 휠 베이스를 연장시킨 차체이고 이 3열 6인승 버전인데, 이 모델 Y를 6인 가정용으로 늘린 차라고 해석할 수 있고, 2열이 캡틴 시트 2개로 바뀌고 3열이 추가되면서 이 화면도 16인치로 커졌고, 지난해 여름 중국에서 먼저 출시한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아시아 8개 시장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적이 있는데요. 2026년 말이나 아니면 영원히 안 팔 수도 있다라고 직접 말한 바가 있고, 실제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모델 Y L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를 안 한다라는 것은 매우 의아한 결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결정 이후에도 이 프리몬트에서 이 테슬라 모델 Y가 이 테스트 트랙을 돌고 있는 것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모델 Y L의 프레임이 목격된 적이 있고, 이 프리몬트와 텍사스 공장 양쪽에서 모델 Y L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영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델 Y L이 테스트 트랙을 달리고 있다는 것은 양산 라인에서 실제로 차를 뽑을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하는 검증으로 생각되고, 한마디로 준비가 거의 다 됐다라는 신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모델 YL이 미국에서 출시하게 된다면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최근 모델 S와 모델 X의 주문을 종료했고요. 3열 프리미엄 SUV 라인업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 라인업에서 7명이 탈 수 있는 차는 없는 상황인데 이 공백을 모델 YL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델 X의 가격대보다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고 모델 Y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산의 복잡도 역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관점에서도 테슬라의 2025년 매출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이 평균 판매 가격의 하락이었는데 저가 라인업을 늘리면서 차량 한 대당 버는 돈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델 YL이 출시되게 된다면 모델 Y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대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ASP를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L은 유럽에서 승인은 이미 받아놨다고 하고 북미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면 유럽 출시도 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현재 중국에서 판매가 살아나고 있고 유럽도 돌아오고 있고 모델 YL의 출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에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테슬라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핀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테슬라 주식의 보유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7.8%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20.3%,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1.9%라고 합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기관이 47.8%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상당히 올라온 수준이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는 31.9%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주식이 개인의 손에서 기관의 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테슬라를 둘러싼 불안한 요소들도 많았고 언론에서는 중국에서의 판매가 매우 부진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가끔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리스크도 가져왔으며 이 로보택시의 일정이 연기도 되면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또 최근 테슬라보다는 이 반도체나 AI 주식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는 이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데 좋게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종목을 바라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관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간은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마디로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이 저가에 사들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시선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기관은 무조건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기관 중에는 인덱스 펀드처럼 테슬라가 지수에 들어있으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기관이 테슬라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개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초기 팬덤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2019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었는데요. 테슬라가 파산할 거다라는 위기설이 돌 때 개인은 팔았고 기관은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달라졌고 또 기관이 열심히 담은 뒤 주가가 장기 횡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기관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IPO를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 스페이스X의 IPO가 약 1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기관은 스페이스X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게도 모닝스타는 현재 스페이스X를 절반의 가격밖에 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스페이스X의 IPO가 고평가라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절반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먼저 프라이스 투 세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주식 가격이 적정한지 보는 지표 중에는 이 PE 레이시오처럼 이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보기도 하는데 현재 기관에서는 PS 레이시오를 보고 있고 주가를 매출로 나눈 것인데 스페이스X의 PS 레이시오를 계산해 본다면 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총 1조 7천억 달러에 2025년 연간 매출인 186억 달러를 계산해 그 비율은 약 93배에서 107배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현재 PS 레시오는 시총이 약 1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의 매출인 948억 달러로 계산하면 약 16.8배이고 테슬라가 2020년 또는 2021년 정도에 고평가됐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당시 PS가 22에서 25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재 스페이스X의 IPO 예상 시 PS 레시오는 93에서 107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고점을 보였을 때 4에서 5배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모닝스타는 현재 스페이스X의 가치를 7,810억 달러로 보고 있고, 이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인 로켓 발사와 스타링크 부분은 6,110억 달러, AI 관련 미래의 시나리오의 확률을 1,700억 달러를 더해 총 7,810억 달러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 가치는 현재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큰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장은 현재 AI 프리미엄을 최소 1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 모닝스타는 1,700억 달러만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과 기관 중 어느 판단이 맞게 될지는 앞으로도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스X처럼 조 단위의 기대를 받으며 상장했었던 대형 테크 IPO들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메타는 2012년 상장 당일 최고점에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61%를 기록했고, 알리바바는 12개월 만에 마이너스 51%, 우버는 6개월 만에 마이너스 45%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상장 직후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7%를 보여주었고 3년간 횡보한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게 된 공통점은 바로 락업 때문이고, 상장 후 180일이 지나면 초기 투자자와 임직원, 벤처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데, 이때 매물 폭탄이 나오게 되고, 스페이스X는 공모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배정하고 있는데, 이 IPO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초기 변동성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나쁜 회사라는 뜻은 아니고, 스타링크의 매출은 113.9억 달러로 실제로 현금을 잘 벌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숫자들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은 AI 산업에서의 스페이스X에 대한 역할이고, 아마 이 부분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중국은 2026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는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모델 YL은 어쩌면 북미에서 출시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테슬라를 팔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현상은 6월 12일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스페이스X의 개인 자금이 훨씬 더 몰리면서 테슬라에서는 순식간적으로 이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은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에게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